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어요. 거기 엄청 잘생긴 오빠가 있었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선배들이랑도 친해지고 학생부에도 좋으니 당장 가입했어요. 첫 동아리 모임에 가니까 저를 포함해서 1학년 여학생 5명이 있었어요.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잘생긴 오빠가 동아리실로 들어왔어요. 오빠는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전화번호도 교환했어요. 그 후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오빠랑 점점 친해지게 됐죠. 하루는 그 오빠가 아침 일찍 저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아침은 먹었어? 혹시 너 배고플까봐. 그때부터 제 인생 첫 썸이 시작됐어요. 오빠랑 저는 단둘이 영화도 보러 가고 카페도 가곤 했어요. 물론 동아리 친구들에겐 비밀이었어요. 동아리에는 비밀로 할래? 아직 좀 쑥스러워서. 그런데 썸만 계속될 뿐 시간이 지나도 사귀진 않았어요. 저도 첫 썸이어서 고백은 못한 채 타이밍만 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동아리 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요즘 희진이가 안 나오네? 누구 아는 사람 있어? 희진이는 저랑 같은 동아리에 들어온 신입생이었는데 동아리 활동 초반에 오빠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던 애였어요. 아마 오빠가 저랑 썸 타는 걸 알고 그런 게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희진이가 동아리실로 들어온 거예요. 오빠, 진짜 헤어지고 싶어? 희진이는 다짜고짜 오빠에게 왜 요즘 연락이 안 되냐며 화를 냈어요. 잠깐만, 지금 둘이 사귄다는 거야? 그래, 커플 팔찌도 맞추더니 갑자기 잠수 타잖아. 오빠는 나랑 사귀는데?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오빠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동아리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이랑 동시에 비밀 연애를 하면서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심지어 신입생 여자애들 모두랑 썸까지 탄 거였어요. 그 사건 이후 오빠는 동아리실에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도 저희를 피해 숨어 다니기 바빴죠.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오빠를 씹으면서 오히려 대동단결하며 친해졌어요. 졸업한 지금도 자주 만나며 우정 이어가고 있답니다.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하고 계세요. 커피 맛도 좋고 디저트도 많아서 제법 사람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엄마의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최근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도 2-3번씩 동네 사람들이랑 우르르 같이 오기는 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커피는 딱 한 잔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유, 컵 2개만 더 줘.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다 못 마셔서 그래. 항상 이런 식으로 컵을 더 가져가신대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서로 커피를 나누시더니 30분 정도 있다가 아유, 너무 쓰다. 물 좀 더 줘. 하고 모든 컵에 물을 리필하고선 2-5시간씩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 손님들까지 도망갈 정도로요. 가끔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고선 포크를 빌려달라고도 한다더라고요. 엄마는 동네 장사에서 나쁜 말도 못하겠다고 다 받아주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정말 진상 아닌가요? 듣는 제가 진짜 열받아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내가 가게 볼게. 엄마는 절대 나오지 마. 그리고 다음날 어김없이 그 진상 손님이 나타났어요. 어머, 딸인가 봐. 엄마 닮았네. 여기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 컵 2잔 줘. 네,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컵 2잔에서 9,000원입니다. 갑자기 진상 손님 얼굴이 굳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동네 장사하는 사람 왜 이래? 엄마도 다 그냥 줬어. 아니요, 주문은 1인 1음료예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진상 손님은 결국 커피를 한 잔만 샀어요. 잠시 뒤 진상 손님 테이블이 시끄러워서 보니 도시락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외부 음식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더니 빨리 먹으면 되지. 아직 밥을 안 먹어서 그래. 포크 하나만 빌려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방에 가서 포크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곤 그대로 모조리 포크에 찍어서 제 입에 우겨 넣었어요. 어머, 미쳤나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금방 먹으면 될 것 같아서요. 저도 밥 안 먹었거든요. 진상 손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자기도 못 참겠던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동네 장사하면서 어디서 유난이야? 이딴 커피 저도 안 먹어. 너나 먹어. 그래서 바로 진상 손님 커피를 시원하게 원샷하고 트름을 한번 날려줬어요. 동네 카페 와서 어디서 유난이세요? 저희도 진상 손님은 안 받아요. 나중에 그 사건을 듣게 된 엄마에게 등짝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그 진상 손님이 그 후로는 오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매너가 없는 사람들에게 저희도 매너 지킬 필요 없지 않나요? 얼마 전 우리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이 왔어요. 어리고 얼굴도 예쁜 데다 일도 곧잘 배워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탕비실 간식이 다 떨어졌길래 바로 옆에 있는 대형마트에 간식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딱히 당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점심시간에 여유 있으면 제가 사오는 편이었어요. 그날은 그 여직원이 함께 가게 됐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여직원이 말하더라고요. 대리님 바쁘시죠? 앞으로는 제가 탕비실 간식 챙길게요. 와, 마음까지 곱다니. 이 정도면 천사 아닌가요? 그 후로 그 여직원은 회사 카드로 항상 탕비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각종 차나 커피류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편이었는데 대리님, 어떤 커피 드실래요? 한 잔 타드릴게요. 아침마다 팀원들에게 맞춤으로 차와 커피도 타주더라고요. 처음엔 싹싹하게 팀원들을 챙기는 모습이 좋았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커피를 타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커피 안 타도 돼요. 제가 타서 먹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타드릴게요. 대리님 콜드브루 좋아하시죠? 제가 안 먹는다고 해도 여직원은 굳이 커피를 갖다 줬어요. 여기 카페 아니잖아요. 커피 타러 입사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돼요. 다른 직원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몇 번을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커피 안 타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드신 건 드신 거잖아요. 회사에 도착했더니 이상하게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대리님, 저 사람이 커피값을 내려잖아요. 커피값이요? 대리님 커피값도 있어요. 책상 한번 보세요. 책상 위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 제가 마신 커피가 써 있었죠. 팀원들 모두 그 여직원에게 커피 정산서를 받은 거였어요. 적게는 2-3천 원부터 많게는 10,000원까지도 있더라고요. 저기 이거 그냥 타주신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커피 타드린 노동값이에요. 오늘부터 저기 붙어있는 가격표대로 참고해주세요.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는데 때마침 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좋은 아침. 그리곤 부장님도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포스트잇을 발견하셨죠. 뭐야 이게? 정산서?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부장님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일을 하라고 뽑았더니 여기서 무슨 카페 장사야? 권리금은 내고 장사하는 거야? 누구 승인 받았어? 사업 신고도 안 하고 회사 돈으로 재료도 사고 이거 다 신고 한번 해줘? 항상 웃기만 하던 부장님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 여직원은 결국 울면서 회사를 뛰쳐나갔답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쿵야 화장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로 무장한 저는 화장품 가게 알바 경력 3년 차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세상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중 가장 최악은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입니다. 막 꺼내놓은 테스트용 샘플이 통째로 사라져 있기도 하고요. 립스틱 같은 건 입안에 숨겨서 훔쳐가기도 해요. 그리고 진열된 물건 외에 새 제품들은 직원을 불러야 하는데도 혼자서 매대 서랍을 열고 뒤적이다가 주머니에 넣고 도망가기도 해요.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만 3년째 하다 보니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순간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재고 정리하는 척하며 감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제 눈조차도 피하는 미궁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주로 아이라이너나 틴트 같은 작은 것들 위주였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5번이나 벌어진 거예요. 진짜 눈치채지도 못해서 CCTV까지 하나하나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치 CCTV를 밤새 돌려본 끝에 범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린 여학생이었어요. 이제 갓 중학교에 들어갔으려나? 심지어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가게에 자주 들르는 편이어서 제가 어머니까지 알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전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학생의 어머니가 혼자 가게에 오신 날 물건을 훔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드렸죠. 학생의 어머니는 표정이 굳더니 잠시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가셨어요. 황당했죠. 어머니마저 이렇게 나오시면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잠시 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학생을 질질 끌다시피 데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도둑놈 얼굴 좀 보세요. 얘가 물건을 훔치는 애예요. 어머니는 학생을 가게 한복판에 놓고는 큰 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4월 17일에 틴트 하나, 20일에 아이라이너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둑질을 하는 애입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새빨개진 얼굴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도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끄러운 도둑질을 한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죄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직원들을 향해 꼬박 인사를 하고서는 묵묵히 훔쳐간 물건값을 계산하셨어요. 그리고 학생도 눈물을 훌쩍이며 저희에게 손수 쓴 반성문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미궁의 도둑질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며칠 후 그 학생이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신경이 쓰여서 가게 밖으로 나가 말을 걸었더니 사야 할 물건이 있는데 지난번 도둑질 사건이 너무 부끄러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과 함께 가게로 들어와 물건을 계산해주고 서비스로 화장품 샘플도 잔뜩 챙겨줬습니다. 물건을 사야 할 땐 언제든 찾아와도 되고 꼭 계산을 해야 한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 후로 그 학생은 물건을 훔치는 일 없이 평범한 손님으로 가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인사해주죠. 어서오세요. 쿵야 화장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는 동생들과 나이 터울이 많이 나세요. 그래서 사촌 동생들도 많이 어려서 저희 남매가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어요. 명절날 놀러오면 진짜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달래고 다 했죠. 근데 최근 사촌 동생 한 명이 중학교에 올라가더니 약간 삐딱해졌더라고요. 덩치는 산만한데 개념은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중2병이 온 것 같았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드신 것 같았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번 명절에도 가관이더라고요. 장 보러 가는 길에도 길거리에 침을 찍찍 뱉지 않나. 어른들 도와드리라고 하면 낮은 탄식을 하면서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결국 친척 어른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하자 작은 엄마가 나섰어요. 버릇없이 누워있지만 말고 가서 수저라도 놔. 그러자 사촌 동생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워있건 말건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덩치 커다란 녀석이 급발진하니까 분위기가 엄청 싸해졌죠. 그때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방으로 따라 들어와.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희 오빠였어요. 사촌 동생이 반항 가득한 얼굴로 씩씩대며 방에 들어가자 조용히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방에서 온갖 흉악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작은 엄마가 놀라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작은 아빠가 진지한 얼굴로 막아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방이 열렸을 땐 눈물 콧물 흘리며 무릎 꿇고 있는 사촌 동생이 보였어요. 그러더니 오빠가 손짓 한번 하니까 잽싸게 부엌으로 가서 상 차리는 것도 돕고 설거지까지 나서더라고요.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피식 웃었어요.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조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 험악한 얼굴에 닦은 장병들도 얼어붙는다는 조교 포스로 엄청나게 무섭게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훌쩍이며 상을 치우는 덩치 커다란 동생도 역시 애는 애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오빠는 한동안 사촌 동생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오빠의 방은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 불리는 공포의 훈육 장소가 되었습니다. 역시 혼내는 건 험악한 얼굴과 무서운 분위기가 최고긴 한가 봐요.